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일단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용산 미군 기지를 찾아서 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이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So you have to be prepared for every eventuality, which is why we redeployed some ships and forces and why we're talking about THAAD and other things today. 자, 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케리 장관. 사드 배치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계산된 발언이었는지 우발적인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케리 장관이 방한한 것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드는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죠. 사드와 관련된 잡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한국에서 사드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커티스 스케포로티 주한미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본국의 사드를 요청했다라고 말한 것이 사드 논의를 촉발한 발단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해 8월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영성을 원한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이후에도 미 정부 인사들의 사드 관련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서 미 정부 인사들이 내놓은 관련 언급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수장이 다른 곳도 아닌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단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논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 이른바 3노였습니다. 케리 장관의 공식 입장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은연중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내 여론을 떠보려는 탐색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특히 이제 자기 주한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 특히 그 미국 군부에서 스케포르티 이제 사령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미 사드를 배치할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네. 그때마다 미국 정부 당국, 우리 정부 당국 말씀하신 대로 그 이른바 3노라고 하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발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라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죠. 자, 이런 북한의 행보는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케리 장관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앞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3월 방한을 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변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달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지난달 말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드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배치되는 데 반대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입장을 시사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교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전략적 모호성, 이러지도 예. 저러지 못할 스트래티적인 앰비규어티라고 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드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게 강력한 1000km를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전자파를 하고, 그러면은 이 중국 동부를 중국은 그 핵심 구역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텐진이라든가 수도인 베이징 일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절대 양보 안 한다라는 게 중국의 외교 전략 기본 방침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내 주요 시설물이 다 탐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이게 또 하나는 설령 우리가 배치를 한다라고 하도 이게 굉장한 전자파를 해서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냐, 그리고 평택기지에 설치를 한다면 중국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겠죠. 네, 이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이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언급하고 사드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노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노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논란과 관련해 사드라는 무기 자체는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 비용으로 배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 실전 배치된다 하더라도 유지 비용이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리비 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